네, 안녕하세요. 소아저씨의 뒷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 이제 차차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만들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음, 얼마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 라이브 방송 되게 재밌게 하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라이브 방송을 이제 좀 봤단 말이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정확히는 이제 제 주변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제 아내 회사의 동료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되게 팟캐스트 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유튜브에서도 팟캐스트를 제공을 하는데 팟캐스트를 진짜로 해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팟캐스트를 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되게 예전부터 여기저기서 좀 자주 듣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팟캐스트를 제가 몇 개를 해봤습니다. 약간 영화 얘기도 했었고 연애 얘기 그리고 친구랑 이제 시 이런 문학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를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다 이렇게 오래 하진 못했어요. 이게 그때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끼리 일단 모이는 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할 때마다 매편 아이템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뭐 영화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영화 한 편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영화를 보고 심지어 또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그거를 이제 모든 멤버들이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팟캐스트를 좀 길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팟캐스트를 하긴 했었다. 근데 길게 하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소아저씨 과학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아저씨의 과학 이야기는 어차피 이제 2, 3주에 한 번씩은 아이템 그 영상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2, 3주에 하나씩 원고를 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동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아이템은 수급이 되네? 라는 생각. 그러면은 좀 지속적으로 팟캐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닿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팟캐스트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부터도 좀 이런 뒷이야기를 하려는 기획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 제작이 안 됐었던 게 그때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DVD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영화 DVD에 그 감독과 배우들 코멘터리가 같이 이제 더빙으로 들어가는 버전이 있거든요. 특전 영상처럼. 이제 그런 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막 영화에서 어떤 씬 보면서 막 감독이랑 배우들이 이때 이 배우님이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 이 장면이 진짜 기억에 남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뒷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들이 제가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소아저씨 영상 만들고 나서 그 영상을 틀고 뭐 그 영상에서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혹은 이거를 만들면서 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코멘터리로 달면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그렇게 기획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작이 되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상을 하나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영상을 그냥 자르고 이어붙이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품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상 편집 툴을 잡으면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좀 공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는 좀 불가항력 같은 건데. 그래서 약간 이거를 시작했을 때 좀 엄두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작이 되지 않았던, 네, 기획이었는데, 팟캐스트라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나서 구상을 해보니까, 근데 그러면 뒷이야기를 팟캐스트로 하면 이거는 따로 영상을 안 만들고 목소리만 녹음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제 편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뒷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팟캐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팟캐스트 말고도 다른 형식이 라이브 방송이 일단 가능하긴 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2시간 하고 나서 방송 끄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리가 되게 멍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환경 자체가 카메라가 일단 제 눈앞에 있고 그 카메라에 비춰진 얼굴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막 이야기들이나 질문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저도 이제 틈틈이 그런 거를 보고 반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 뭐 좀 더 크게 보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강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좀 더 뭐랄까 부담스럽고 꽤 체력 소모가 힘든 일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혼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제가 별로 없잖아요.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혼자 떠들어 본 경험도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막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람들의 존재가 채팅창이 됐든 그 라이브 창에 뜨는 그 숫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존재가 저한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는 상태에서 말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엔 내가 아직 내공이 되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좀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보면 다시 라이브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네,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저도 이야기를 하는 방법 혹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어떤 저의 스킬들을 조금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팟캐스트가 되게 괜찮은 형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콘텐츠는 사실 막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는 저는 크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막 알고리즘으로 유입이 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좀 소아저씨 광이야기 영상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실 딱 만들고 올리면 끝이긴 한데, 뭔가 되게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조금 달래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소아저씨 광이야기 영상이 이제 콜라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되게 여러 가지 연출 혹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 영상에 녹여낸단 말이죠. 근데 그 녹여내서 만들어진 장면이 이제 1초에서 2초 내외의 속도로 이제 쑥쑥쑥쑥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 영상을 막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돌려보시는 분들이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게 뭔가 되게 아쉽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그 아쉬움을 조금 달래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소아저씨의 뒷이야기라는 이 팟캐스트는 제가 좀 여기저기 영상에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숨겨놓은 요소들이나 혹은 이제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들,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최근에 만든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한 편이 업로드가 되면 이제 한 며칠 뒤에 그 컨텐츠에 대한 뒷이야기가 이제 팟캐스트로 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 편부터 이야기하는 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만든 컨텐츠들도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도 한 번씩 저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도 이 순서가 조금 그래서 뒤죽박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편들이 계속 올라오긴 할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전 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될 것 같다. 근데 아마도 이전에 만든 것들은 기억이 좀 많이 휘발이 됐을 거라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뭔가 제 기억에 남는 것들 혹은 제 기억 혹은 인상에 남았던 것들을 좀 긁어 모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네,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인 것 같고, 어,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뒷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어, 소에다가 얼룩말 무늬를 그려 넣으면 소의 파리가 덜 달라붙는다라는 이제 좀 되게 재밌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그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인데 그 이그노벨상이 뭐냐면 이제 노벨상은 되게 권위가 있는 과학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어떤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약간 좀 재밌게 비틀어서 만든 시상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적 자체가 좀 재밌는 연구를 한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상식을 할 때 그래서 시상식 풍경도 되게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네, 소에다가 얼룩말 무늬를 그려 넣은 이 연구자들의 시상식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떤 이 연구를 한 연구자가 아마도 얼룩말 잠옷을 입고 나와서 그 막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리 분장을 한 다른 연구자가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얼룩말 무늬 입은 연구자가 나는 얼룩말 무늬 옷을 입었다라고 했더니 그 파리가 물러나는 좀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걸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유머가 있는 시상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그노벨상을 시상을 하는 이유는 뭐 과학의 대중화겠죠. 아무래도 과학이 좀 되게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 이제 그거를 조금 해결하고자 그거를 조금 이제 없애보고자 이제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시상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실험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 이그노벨상이라는 게 되게 저 같은 이제 과학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되게 보물창고 같은 그런 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과학의 대중화 혹은 과학을 보통 사람들한테 재밌게 알리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항상 재밌는 얘기 어디 없나를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달려들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라 사실 이 이그노벨상에서 수상한 이야기들이 그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연구들이 저희 같이 이제 과학 콘텐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이제 고마운 네 고마운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이 연구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사랑스럽다,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발상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가 파리를 쫓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소를 기르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소의 몸에다가 얼룩말 무늬를 그려 넣었다라는 이 발상이 약간 저는 보면서 되게 적정 기술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적정 기술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그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소의 몸에다가 줄무늬를 그려 넣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소가 조금 파리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좀 줄여보고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사랑스러웠고, 되게 그게 좀 재밌었던 연구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 소에다가 그 얼룩말 무늬를 칠한 그 자료 사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하긴 하는데 되게 다리가 짧고 머리가 되게 큰 말처럼 이제 분장이 된단 말이죠. 소 몸 모양 자체가 이제 말이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도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이 논문을 보고 이거 되게 좋다. 이거를 컨텐츠로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 실험에서는 비교군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총 3개의 비교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냥 검은색 소가 있고요. 그리고 흰색 줄무늬를 그려서 얼룩말 무늬를 만든 소가 있고요. 이제 검은색 줄무늬를 만들어서 얼룩말이 아니지. 검은색 줄무늬를 그러니까 검은색 몸에 검은색 줄무늬를 그렸으니까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와 비슷한 거죠. 그런 상태의 소, 이렇게 3개의 비교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생각하신 것처럼 흰색 줄무늬, 그러니까 이 뭔가를 몸에다가 그려서 그 물질 때문에 또 파리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색깔만 바꿔서 이제 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칠하는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칠의 색깔을 바꾼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엄밀한 조건을 상정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 실제로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되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게 막 5% 감소했다, 한 10% 감소했다, 이 정도의 감소율이었다면은 조금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실제로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네? 까지 해서 약간 사랑스러움과 귀여움 끝에 이제 놀라움까지 주는 연구라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았던 점은 이 얼룩말 무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저는 얼룩말 무늬를 보고 한 번도 '이 무늬가 어떤 역할을 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 보니, 그러니까 딱 얼룩말 무늬에 대한 연구를 생각을 해 보니 '아 그러고 보니 얼룩말의 무늬가 왜 있지? 얼룩말 무늬는 뭐에 유리한 거지?'라는 의문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어요. 뭐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네, 얼룩말 무늬가 포식자의 눈을 교란시켜서 이제 도망치는데 유리하게 만든다라는 연구였고, 가설이죠. 가설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전쟁에도 적용을 해 가지고 막 얼룩말 무늬를 그린 건 아니지만 예, 흰색 검은색의 약간 좀 되게 어지러운 체크 무늬 같은 거를 배에다 그려서 이 배가 앞으로 움직이는지 뒤로 움직이는지, 이 배의 진행 방향이 어디인지를 좀 혼동스럽게 만드는 전략이 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얼룩말 무늬가 포식자의 눈을 어지럽힌다라는 가설도 있었는데, 이 가설에 또 반론이 있었어요. 그 반론이 뭐냐면, 근데 얼룩말이 사실 저희 뭐 그 좀 자연 다큐 같은 거 보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사자 같은 동물들 나오면 항상 먹잇감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얼룩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생각보다 되게 사자한테 잘 먹혀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얼룩말이 도망가는 데는 이 얼룩무늬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근데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온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다른 실험에서 뭐였더라? 무슨 통 같은 거에다가 이제 얼룩말 그 가죽인지 얼룩말 무늬를 새긴 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둘러 가지고 이제 이 체온을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햇볕에서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실제로 얼룩말 무늬를 갖고 있는 쪽이 체온이 더 낮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체온 조절에 되게 유리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떤 실험에서는 "근데 그거 좀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되고 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비슷한 것 같던데?"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얼룩말 무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되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 얼룩말 무늬에는 파리가 잘 안 꼬이더라라는 이제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 실험은 그래도 뭔가 '이거 좀 신빙성이 있는데?'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연구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좀 꽤 여러 개의 반론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반론까지는 제가 다 알아보지는 못했고, 이것도 100% 맞는 실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거를 알아보고자, 그리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 알아보고자 이제 이거를 소한테 칠했을 때에도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위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얼룩말 무늬가 효과가 있는지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정확히 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파리가 얼룩말 무늬를 싫어하는가를 이제 아직 연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100% 이게 검증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는 것 같다라고 최소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실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딱 이런 배경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되게 이거를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네, 이거를 컨텐츠로 다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상 만드는 걸로 넘어가 보자면 영상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소니까 뭔가 제 그 소 캐릭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소한테 얼룩말 무늬를 칠하는 것도 되게 이거를 그림으로 만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그 얼룩말 몸뚱아리에 소 얼굴을 붙이는 식의 콜라주 연출을 써보면 되게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면서도 와 이거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하면서 룰루랄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이번 편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보다 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간 서로 다른 동물의 몸과 머리를 붙이는 게 얼핏 생각했을 때는 되게 저는 뭔가 독특한 느낌이 들 것 같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해서 그 비주얼을 보니까 조금 이게 징그러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소의 몸에다가 이제 색을 칠하는 쪽으로 그래픽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이 이제 소의 몸에다가 이제 그 줄무늬를 칠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에다가 이제 그 붓이 지나가면서 이제 흰색 줄무늬가 그려지는 방식으로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얼룩말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룩말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지 하다가 그냥 그 논문에서 본 실제 이미지가 되게 귀엽고 재밌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 사진은 꼭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제 그 줄무늬 그리는 그래픽이 끝나고 나서 실제 소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도 그 일부러 좀 헷갈리실까 봐 실제 모습입니다라고 이제 별표 각주까지 달아가지고 이제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원래는 이제 그냥 나무랑 바위를 놓고 그 바위에서 이제 연구자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장면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한 장면만 넣으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비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는 사실 한 0.1초, 0.2초면은 그냥 튀어나오는 건 끝나거든요. 근데 0.2초 만에 등장하고 나서 한 6, 7초를 계속 그냥 바라보는 장면을 넣으려니까 이게 너무 장면이 심심해서 그래서 일부러 좀 여기저기에서 연구자들이 튀어나오는 걸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소아저씨 작업을 할 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대략적인 장면 구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들고 나면 시간이 되게 남거나 되게 부족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서 대부분은 다 좀 임기응변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영상 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다지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글쎄요. 막 제가 뭐 영상을 일단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뭔가 이거를 다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저의 스스로 역량에는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저기서 이제 연구자들이 튀어나오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저는 되게 그냥 만들고 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차 지나가면서 이제 차 지나가면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연구자까지 이제 지나가는 걸로 이제 이 하나의 장면이 완성이 되는데 이 차 지나가는 걸 넣은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되게 뭐랄까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갑자기 뭐 지나가면서 좀 생뚱맞게 등장하는 좀 그런 클리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소랑 얼룩말이랑 그 얼룩말 무늬를 한 소가 등장을 하고 얼룩말이 그 소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네, 그런 장면인데 사실 이것도 계획된 장면은 아니었고 뭔가 둘이 일단 마주치게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마주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재밌을까?를 그냥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마주쳤을 때 뭔가 사랑에 빠지면 되게 귀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얼룩말의 눈에 하트를 그려 넣은 장면을 넣었습니다. 이게 대본 내용이랑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그냥 예전에는 작업할 때 좀 최대한 대본의 내용을 반영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쪽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저도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뭐랄까 좀 굵직굵직한 것들에서만 내용을 맞추고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그냥 생각나는 거 아니면 좀 재밌을 것 같은 장면들을 넣는 식으로 좀 구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룩말이 얼룩말 무늬를 한 소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넣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생뚱맞게 이제 수박이 하나가 굴러와요. 그 수박에서 이제 얼룩말 머리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얼룩말이 완성되는 좀 그런 장면을 넣었는데 이것도 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냥 얼룩말이 나오면 이게 얼룩말의 얘기인지 얼룩말 무늬에 대한 이야기인지 좀 분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무늬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늬를 좀 강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좀 색다르게 무늬를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박 무늬가 얼룩말 무늬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면 얼룩말을 수박을 얼룩말로 변신시켜 볼까라는 생각까지 미치면서 그러면은 확실히 이 무늬에 대해서 좀 인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제 수박을 넣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뭐랄까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저는 콜라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콜라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았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그 아이디어가 아까워서 어떻게 보면 좀 넣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쁘진 않았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었다. 그거 만들고 나니까 그거 같더라고요. 그 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외에 그 고무 튜브로 된 말 장난감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공 위에 이제 말 머리가 붙어 있고 그 머리에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튜브에 커다란 공 모양 튜브거든요. 그 공 모양 튜브에 앉아 가지고 이제 말 머리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이제 목마처럼 이제 통통통통 뛰어댕기는 이제 그런 장난감이 있는데 만들고 나니까 좀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조금 일찍 들었으면 차라리 아예 그렇게 응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텐데 이게 애니메이션을 다 만든 다음에 이게 생각이 나 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식자로는 주로 사자가 등장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아프리카 대표 포식 동물 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기도 했었고 그거랑은 별개로 어 저희 딸이 제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사자가 등장하면 "사자, 사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영상에 사자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햇빛을 그러니까 "햇빛에서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얼룩말무늬가 "햇빛에서 체온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태양이 나오는데 그 '태양을 막는다. 태양을 어떻게 막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비의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 가지고 그거를 조금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다가 이제 선글라스를 씌우고 마이크를 넣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태양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밑에 괄호치고 "알면 30대 이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넣었었죠. 그래서 저는 나름 이거를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공감대 혹은 개그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넣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주변 반응도 그렇고 그다지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나만 재밌는 걸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흡혈파리, 채채파리라고 하죠. 이제 채채파리가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채채파리 등장 장면을 어떻게 하면 좀 뭐랄까 최대한 이 흡혈파리가 좀 공포스러운 존재니까 좀 공포스럽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떠올렸던 게 이제 흡혈귀 드라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나오고 이 성에 되게 을씨년스러운 성에 번개가 치고 그 왜 옛날 공포 영화들 보면은 이제 드라큘라 성 이제 나오면서 우르릉 쾅쾅하고 이제 그 성 안에 내부가 이제 비춰지는 그런 식의 영상 연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해 보고 싶어서 이제 성을 넣고 번개를 넣고 해서 좀 공포 영화처럼 연출을 해 봤습니다. 사실 처음 해 보는 연출이었는데 저는 이 뭐랄까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도 그래서 일부러 흡혈귀 느낌을 좀 내려고 파리도 바로 등장 안 하고 이제 관이 떨어집니다. 관이 떨어지고 그 관이 이제 흔들흔들하다가 이제 관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이제 파리가 윙하고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넣었어요. 이것도 사실 나름대로 이제 개그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 관뚜껑이 열리고 나서 뭔가 관뚜껑이 쾅 하고 열리고 나서 되게 무서운 존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건 약간 그냥 쪼매난 파리 한 마리 윙 하고 날아오르는 그 뭐랄까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 반전이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반전 요소를 넣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건 역시도 글쎄요. 이게 그다지 뭔가 반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도 나만 알고 있는 반전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리가 소를 죽이는 파리 그러니까 이 채채라는 단어 자체가 소를 죽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죽이는 파리라고 해서 이제 그럼 소를 죽여야 되는데 왠지 진짜 동물 소를
죽이는 장면을 넣으면 이 소가 너무 불쌍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캐릭터가 이럴 때 항상 제 캐릭터가 대역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뭔가 좀 험한 꼴 당해야 될 때. 왜냐하면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소 대신에 이제 소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 소 캐릭터 위에 이제 파리가 안 된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또 죽이기도 조금 애매했다. 죽이는 거가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이제 그 파리가 앉았을 때 이제 어떤 여자분이 튀어 나오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 주시고 그 소리에 이제 파리가 놀라서 도망을 가는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소리 지르시는 이 여자분은 그 히치콕 영화에서 자주 그 히치콕 영화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자료 화면으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그 여자분이 이제 샤워하고 있고 그 샤워 하다가 갑자기 살인마가 튀어나오면서 칼이 번뜩하고 이제 살인마의 손에서 칼이 번뜩하고 빛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시는 이제 그 유명한 장면, 그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소리 질러야 되는 장면에서 이제 이분이 자주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이 파리가 피를 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피를 빠는 장면은 어떻게든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쓴 게 그러면 어떤 동물,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지 말고 좀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라고 해서 이제 이럴 때마다 또 자주 제가 쓰는 게 약간 과일에다가 안경 씌우기거든요. 그래서 과일에다 안경을 씌우면 좀 사람처럼 보여서 약간 좀 험한 꼴 당해야 되는데 좀 불쌍하거나 미안하다 이럴 때 이제 이 과일 친구들한테 대역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렌지가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이제 오렌지가 이제 피가 빨려서 죽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인간한테 치사율이 100%다. 이 체체파리가 옮기는 병이 수면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을 거의 수면 상태,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수면이지 사실은 그 혼수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면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건데 이제 사람을 혼수 상태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대요. 그래서 인간한테 치사율이 100%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파리 때문에 사람이 병에 옮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죽이기는 싫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인간을 닮은 동상인 이제 그 로댕이 만든 이제 생각하는 사람 동상을 갖고 와서 이제 이 동상이 대신 피를 빨려주는 걸로 이제 장면을 묘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피해가는 장면들은 막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만들고 나면.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컨텐츠에는 좀 이런 죽는 이야기들을 좀 안 하고 싶은 것도 맞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네 과학계 연구에선 특히 이런 죽음을 다루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이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파리가 소한테 꼬이고 그 파리를 이제 내쫓기 위해서 소가 이제 온몸을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뭔가 이런 게 저는 작업할 때 되게 그냥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들의 팔, 다리, 머리를 잘라내서 그 잘라낸 것들을 움직이면 이제 얘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마침 이 소가 이제 팔다리래. 다리와 꼬리와 머리를 흔드는 이제 그런
그런 어떤 모습이 원고에 나와서 이제 이거 그러면은 움직임 넣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신나 가지고 좀 작업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소가 아마 뒷다리였나 앞다리였나 아무튼 뭐가 겹쳐 있어 가지고 좀 하나처럼 보이는 소였는데, 그거를 이제 다리를 잘라낸 다음에 조금 이제 한쪽 다리를 약간 어긋나게 만들어서 다리가 좀 두 개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좀 작업을 했었고, 일부러 소 머리를 조금 더 크게 키워 가지고 좀 대두소로 만들었어요. 뭐가 됐든 이제 대두가 되면 좀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를 좀 귀엽게 만든, 그래서 꼬리까지 해서 이 머리, 다리, 꼬리가 이제 각자 움직이게 만드는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나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소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참 그런 게, 사실은 이 소는 되게 괴로운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소가 막 파리가 싫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 움직이는 게 또 너무 귀엽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만들면서 이거 뭔가 불쌍해 보이게 하고 싶은데 또 너무 불쌍해 보이면 진짜 불쌍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이거 너무 귀엽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딱히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귀엽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그 손으로 모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손으로 모기 잡는 장면은 또 제가 되게 그냥 재밌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 영상에 나오는 이제 손 사진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제 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원래는 그 손도 좀 최대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그냥 활용해서 쓰고 싶었는데, 이게 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하는 포즈나 각도가 되게 좀 미묘하고 섬세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쓰기에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제 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이제 박수 치는 손을 찍어 가지고 이제 그 손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다시 박수 치는 모습으로 바꾸는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손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모기 잡는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진짜 모기 잡는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들고 나서 좀 뿌듯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밤을 샌다라는 표현으로 뒤에 이제 달이 하나가 이제 쓱 지나가고, 근데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한다라는 그 의미로 원래는 이제 달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태양이 지나가게 하고 싶었는데, 이 태양이 지나가는 게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뭔가 하루 왼종일이라는 그 시간적인 표현을 좀 넣고 싶어서 되게 느린 동물이 느릿느릿 지나가는 거를 뒤에 배경으로 쓰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골랐던 게 거북이였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좀 느릿느릿 지나가고, 그 느릿느릿 지나가는 거북이가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모기를 잡고 있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거북이가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저만 아는 연출이었던 걸로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거북이가 되게 생뚱맞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소가 주구장창 등장을 합니다. 이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다리를 흔드는 소가 주구장창 등장을 하는데, 이게 주구장창 등장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사실은 아까워서가 제일 크긴 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섬세하게 넣는 것들은 만들고 나면 이게 한 번 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모션이 되게 여기저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 영상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애들은 여러 번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들끼리 이제 싸우는 장면을 넣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소들이 파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서로 신경질이 나서 싸우고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 대한 자료로 이제 소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싸운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귀엽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좀 얘네한테 애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애정이 생기는 애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한다는 그 장면을 만드는 게 약간 좀 사실 즐거운 작업은 아닌데 그런데도 어쨌든 싸우는 거를 만들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이나 혹은 이런 제 능력에 여유가 있다면 뭐랄까 이것도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싸우는 거를 좀 다르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들한테 좀 권투 글러브 끼우고 약간 권투 그 헤드기어 끼워가지고 약간 권투하는 것처럼 좀 게임처럼 보이게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또 말이랑 안 맞으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서로 박치기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을로 그냥 넣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박치기 하고 막 서로 밀어내고 이런 장면을 만드는 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만들면서도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얘네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이 미안함을 갖고 나서 이제 그 후 뒷장면들을 작업을 하는데 그 뒷장면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그거를 팝콘을 먹으면서 파리가 그 싸우는 걸 보면서 약간 비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넣으면서도 이 파리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를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원래도 이 파리가 좀 이거를 관전하면서 좀 되게 얄미워 보이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팝콘각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라서 이제 이 파리가 팝콘 먹으면서 그 영화 그 3D 안경 있죠. 그 파란색 빨간색 하는 그 안경 끼고 이제 크크크 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만들고 나니까 너무 뭐랄까 제가 너무 뭐랄까 제가 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열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파리가 좀 되게 얄미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얄미운 파리들이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저한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후반 애니메이션에서 이 파리들을 좀 뭐랄까 잡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이 얼룩말은 파리에 물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룩말의 다리가 나오고 이 다리가 파리를 걷어차는 장면으로 넣었는데 원래는 그냥 얼룩말이 등장하고 파리가 도망가고 그냥 딱 그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파리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를 걷어차는 장면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걷어차는 장면 만들고 나면은 되게 뭐랄까 후련한 게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해. 계속 좀 만들면서도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얼룩말이 등장하고 얼룩말이 파리를 걷어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얼룩말의 무늬가 파리의 눈을 교란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파리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면에. 근데 또 눈을 직접 넣자니 그러려면 이제 파리의 정면 모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좀 징그러운 곤충 사진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파리 정면 사진을 넣으려면 이게 꼴라주는 결국 사진을 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항상 하는 작업이 인터넷에서 그 파리의 사진을 찾아서 적당한 파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서 그거를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자르고 색 보정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이 사진을 정말 한참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파리 사진을 찾는 것도 싫고 파리를 이렇게 오리는 것도 싫고 특히나 이제 이런 곤충 같은 거는 사진 오리는 게 진짜 고역인 게 뭐냐면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되게 그 솜털도 있고 막 엄청 징그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세하게 오리려면 이게 또 상당히 좀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그거를 안 하고 싶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파리지만 파리 같지 않은 그런 사진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게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좀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진으로 안 쓰고 그림으로 이제 세밀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세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이 세밀화 이미지들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이 파리에 세밀화 이미지가 있어서 그 이미지를 쓰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파리 눈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사실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 눈으로 뭔가를 작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의 얼굴을 띄어내고 이제 거기에 파리 얼굴 대신 파인애플에다가 안경을 씌워서 만든 이제 말하자면 가짜 파리죠. 가짜 파리를 만들어서 얘를 대역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말하자면 너무 징그러운 거를 좀 피해가는 방법을 썼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곤충의 얼굴이 화면 한가득 크게 나온다? 이거가 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가 얼룩말 무늬의 교란이 된다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얼룩말에 파리가 꼬이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제 사자랑 얼룩말을 같이 세워놓고 파리가 사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역시나 여기서도 또 사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자한테는 파리가 꼬이고 그러니까 얼룩말에는 파리가 꼬이지 않는다. 그래서 소한테 얼룩말 무늬를 칠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그래서 맨 앞에 썼던 애니메이션을 그 맨 앞에 그 줄무늬 그렸던 애니메이션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 줄무늬 그리는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썼던 장면이어서 네. 이 신경 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쓰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재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만들었고 이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원고 내용 그 나레이션이 있는데 그 일부러 이제 나레이션 만들 때도 효과가 하고 약간의 그 빈 공간을 두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식으로 녹음을 해서 이거는 영상이랑 좀 소리를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좀 클로즈업 되는 효과를 넣어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이랑 소리랑 잘 맞으면 되게 뭐랄까 재밌어요. 그림이 예뻐요.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 파리도 한번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과학자가 놀라고 그 옆에서 파리도 같이 놀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그 옛날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클리셰 같은 건데 이제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가 좋을까요? 뭐 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에 돼지가 세 마리가 있고 늑대가 한 마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되게 놀라는 장면에서 돼지 세 마리가 일단 놀라는 얼굴을 하나를 이제 착착착 하면서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카메라가 한 번 더 움직이면서 그 옆에서 늑대도 같이 놀라고 있는 약간 좀 그런 식의 약간 의외성을 주는 유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유머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좀 그거를 따라해보는 장면으로 이제 파리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파리도 다시 등장을 시킨 게 이파리가 생긴 게 마음에 들었어요. 뭐랄까 되게 그냥 파리 대가리를 떼어내고 이제 파인애플로 대체를 하고 나니까 약간 뭐랄까 좀 귀여운 파리로 바뀌더라고요. 이 머리 그 파리 머리가 이제 파인애플 그 풀 그 뾰족뾰족한 풀 있잖아요. 그 풀이 돼가지고 약간 헤어스타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귀여운 파리가 돼서 이제 이 파리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파리가 여전히 저한테는 뭐랄까 좀 되게 얄미운 존재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리가 소에 꼬여 있는 장면을 만들고 그 파리를 이제 제 손이 등장해서 다시 또 한 마리 한 마리씩 박수를 쳐서 이제 파리를 잡아서 이제 죽이는 장면을 굳이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 파리가 너무 얄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리가 뭔가 소한테 꼬여 있는 모습을 그리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 파리를 하나하나씩 잡는 장면을 굳이 넣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원고 내용이랑은 그다지 상관이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말하자면 복수 같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파리를 잡는 손이 모기를 잡는데 그 모기가 잡히지 않는 걸로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쭉 다 읊어봤습니다. 사실 원래는 원래 의도는 원래 하려고 했던 기획은 그냥 짧게 짧게 코멘터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영상이 한 3분 30초 내외니까 코멘터리 하면 한 5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되게 길어지네요. 이게 만드는 사람이 참 이게 만드는 사람한테 만든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좀 뭐랄까 되게 이 흥분해가지고 약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가면서 약간 떠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뭔가 원래는 딱 하고 나서 이거를 사실 저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저만 아는 이야기로 이제 묵혀놨던 게 되게 아깝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좀 후련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는 이거를 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놓아준다는 게 사실 별게 아니고 한 편 만들고 올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회수나 이런 좋아요 댓글 수에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조회수 안 나오고 하면 속상하죠. 이제 그러면 이 편을 약간 못 놓아주고 계속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제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니까 조회수 많이 안 나와도 괜찮아. 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다는 걸 이제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그냥 그걸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나니 이 이야기를 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하기로 마음먹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아마도 길고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제 손을 떠난 일이니까요. 저는 그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조금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드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만들고 쌓아보고 이것도 이제 차차 저도 적응이 되고 조금씩 뭔가 실력이 늘어가겠죠. 이번엔 처음이니까 좀 횡설수설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네, 최대한 뭐 거의 매 편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가급적이면 모든 편에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도 아마도 저 스스로도 나중에 제가 언젠가 이 소아저씨 과학 이야기 하면서 어떤 좀 힘든 순간 혹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의심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이거를 들으면 아, 그래, 나한텐 이런 마음이 있었지라는 거를 좀 다시 되새김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도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이번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이렇게 긴 이야기 혹시나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긴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소아저씨의 뒷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